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4시 1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가치를 퍼뜨려온 것은 미국입니다. 지금 자유무역의 가치를 걷어차버리고 있는 곳은 미국이고 그리고 일본입니다. IMF 환란 위기를 겪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IMF의 극약 처방에 따라 우리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금을 모아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해서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IMF도 칭찬한 모범생이라고 했지만 그 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많은 비정규직과 숨막히는 경쟁이죠. 그러나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와는 정반대로 돈을 펑펑 찍어내고 찍어낸 돈으로 자신들 빚을 스스로 탕감해주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예산의 25%를 자신들의 국채 이자 갚는 데 쓰는 나라인데도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엔화를 찍어내서 빚내고 국가 경제를 유지시키려고 하죠. 다 돈의 힘입니다. 달러나 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한 것은 자기들이고 자신들은 이미 기축통화를 통해 시작할 때부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한국 같은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 돈을 더 버는 것 같고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땀 흘려서 번 돈 그거 다시 내놔라라는 식 아닙니까?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우방이라면 우방으로서 선의로 행동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요즘은 마치 힘센 동네 깡패들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글로벌 무역 분쟁,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총칼만 안 들었지 이건 약탈 또는 전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공격도 일본의 동북아 패권 야욕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이미 60년대에 경영학에 일본식 병법을 도입한 바 있는데요. 오랜 내전을 겪었던 일본의 병법도 사실은 중국의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출신의 천재 병법가이자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대표적인 병법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스타일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합니다. 많은 시청 미리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수요 심화 토론.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경제 이슈에 대해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이번 주 일본이 수출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이제는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나라의 피해를 줄이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도 17년을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중국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막 나온 뉴스들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속보라고 해서 외교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내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이 중국에서도 자국 산업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협의해서 이거 처리해라. 한국과 일본 그만 전쟁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냥 멈춰서 일단 잠정적인 협정이라도 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끝내고 다음에 차차 논의하자. 뭐 이런 식의 미국 정부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본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이제 각국의 우려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그 제조의 맨 끝단에 있는 그 소재를 갖고서 건드린 거고, 그리고 최종재를 이제 사용하는 중국과 미국이 이제 자기네가 손내볼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일본이 수용할 거냐 마냐 하는 것은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또 지금 일본의 이런 그 액션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색깔이 짙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경제적인 논리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손상받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해라. 예. 이런 경제적 논리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예. 그게 답이고 또 이번 그 사건 자체가 놓고 보면 이게 외교부가 주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그렇죠. 주도한 것이기 예. 때문에 이것은 외교 문제하고는 조금 더 깊은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의 회담으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군요. 일본이 정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뭔가 나름의 성과라고 할까요? 뭔가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 액션의 뒷면에 뭐가 있냐를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이 조금 과하고, 근데 일본의 문화를 놓고 보면 그 일본이 뭐 자랑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문화일 수도 있는 사무라이 문화를 보면 예. 이게 단칼에 해치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말로 이제 입번 뭐 쇼부 이런 말을 쓰는데 예. 쇼부친다 그러는. 예.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이제 제재를 했다는 것은 예. 이제 칼을 뽑은 것인데 예. 이걸 한국이 수용하고 이제 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예. 일본의 검도에서 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그 잔심이라는 것. 잔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도나 검도에서 이제 상대를 한번 공격하고 난 다음번에 예. 다시 예. 이 복귀를 해서 예. 다음번 이제 검을 겨누는. 숨을 고르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마음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우는 바로 그 잔심을 이걸 도를 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것이 단칼에 해치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칼을 이걸 쓸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그 중국, 일본의 그런 그 두 번째 싸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번에 뭐가 일어날 거냐, 그걸 먼저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차 공격, 3차 공격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일본이 공격을 했고 우리가 이번에도 먼저 일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런 일본을 향해서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간정 협의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출발을 시켰는데 예. 뭐 감각적으로 보면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긴 한데 예. 지금 중요한 것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예. 이제 일본이 스스로 이걸 걷어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품이나 소재 국산화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 또 지금 갑자기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한 이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것은
뭐 짧아도 6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리는 일이고 예.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이런 이 분쟁 여지에서 규제를 시작했을 때 예. 길게 보면 일본도 손해보고 우리도 손해본다고 이런 논리보다도 당장 급한 것은 거기에 천몇백 개의 그 부품 소재를 규제함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생기면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로 봐서는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일본의 지금 소재 부품 이번에 반도체 관련되는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100년 기업입니다. 100년. 역사가 100년 된 기업들이에요. 예. 그래서 100년 된 기업들은 6개월, 1년, 2년 장사 안 해도 관계없지만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은 6개월, 1년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저는 한국이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의 이제 기업들에 대한 충격을 이걸 통해서 이제 정부를 움직이고 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걸 무력화시키려면 저는 한국 정부가 예. 이번 일본이 천몇백 개의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도산한다거나 또는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매출이 어려워서 힘든다고 하면 예. 이것은 국가가 끝까지 보증한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 일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액션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국 그렇죠. 기업들이 타격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민간적 협의회가 해야 되는 것은 일본이 지르려고 하는 칼에 대해서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부가 개런티한다 그러면 설사 그것이 중간에 해결이 되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그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저것이 그 무력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것을 세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당장 우리한테는 급할 것 같습니다. 무력화하는 방안을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번에 이 말씀하실 때 이제 차도 살인의 개라는 아주 탁월한 방법을 제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칼로 일본을 쳐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이 반응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전병서 소장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일본을 그동안에 어떻게 다뤄왔는지 이것을 본다면 일본이 지금 중국에는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걸 본다면 좀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대일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을 조금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65년에 그 대일 청구권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지만 했죠. 중국은 그 이후에 70년대에 와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하는데 예. 재미난 것은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대일 청구권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받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돈 안 받겠다? 그렇습니다. 배상 안 받겠다고 선언했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만만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인들의 내면을 보면 이것은 상인종입니다. 인종으로 치면 상인종. 처절한 이제 유태인보다 더 센 이 장사꾼인데. 야, 상인종이라는 인종이 있었군요. 그래서 예. 일본에게서 그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대신에 예. 이 작년까지 2018년까지 79년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79년부터 2018년까지 예. 40년 동안 324억 달러의 ODA 자금, 이 공적 개발 원조를 뜯어갔습니다. 324억 달러면 이게 32조가 넘는 돈이죠. 몇 조요? 32조. 32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예.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예. 이 일본에게서 도덕적 우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한 거죠. 우리가 너희들의 그 범죄 행위의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한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했다라는 어떤 대국으로서의 그래서 상대에게 미안한 감을 이걸 주고서 그걸 이제 핑계를 삼아서 돈을 뜯어낸 거죠. 그것도 324억 불 엄청난 규모의 돈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이 조금 뭐 격하긴 합니다만 상인종 중국, 장사꾼 중국의 이 어떻게 보면 진면목이 보여진다. 대단하네요. 그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계속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게 하고 본인들은
용서를 했다는 대국으로서의 입지도 갖고 게다가 실리도 32조 원이라는 실리도 취한 뭐 이런 경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또 일본을 어떻게 다뤘는지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왜 배상을 안 받았냐 그러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놓고 보면 원래 이제 2차 대전의 승전국은 중화민국 대만이었죠. 그런데 예. 대만이 그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장개석总统이 대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후퇴를 했고 그때 이제 중화민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일본이 중국 본토와의 협력 이것이 두려워서 이게 이제 배상 문제를 우리는 이제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대만과의 이 지위를 서로 유엔에서 지위를 이어받으면서 이 자리를 확보를 했지만 그때 이제 중국으로서는 소련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일본에 비하면 중국의 GDP는 한 3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예. 서방 세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을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에게서 경제 교류를 빨리 틀려고 하면 예. 최대 장애가 됐던 그 청구권 문제 음. 이 문제를 빨리 덮고 넘어가고 실리를 챙기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명분은 아주 우아하게 우리는 대국 소위 말하는 원수를 덕으로 갚는다. 이렇게 이제 표면상으로 내놓고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뒤로는 경제적 실리를 확실하게 챙겼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국민들한테 대해서 이걸 제대로 설명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 주은혜 총리가 봐라 중화민국도 일본한테 통 크게 도량 넓게 그 배상금 안 받았는데 예. 우리 공산당은 그보단 더 넓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대만도 안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 그런 식의 이제 액션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실리적으로는 취했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사실 전병소 소장께서 저희 프로를 위해서 일부러 한 30페이지 정도의 그 자세한 상황을 지금 중국은 일본을 어떻게 다뤘고 그 중국의 일본 다루기 사례를 통해서 한국이 참고할 만한 것은 뭔지 이걸 한 30페이지 정도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요. 이 상황에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나중에 중국이 일본을 다룬 사례를 통해서 한국이 참조할 만한 어떤 몇 가지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다뤘는지 요 상황을 다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외교에서 외교 전쟁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의 유명한 병법가가 만든 그 전쟁에 관한 책에도 나오지만 예. 저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외교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일본을 이렇게 다루었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외교 전쟁에 나선 장수들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했냐를 봐야 되는데 그 1998년 이후에 2019년까지 최근 21년 동안에 중국의 역대 외무부 장관이 4명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그 조사를 해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 이 4사람의 장관들이 전부 전력이 G1, G2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던 외교관이고 예. 그리고 근무 기간이 보면 4년에서 6년입니다. 그리고 장관 부임하기 전에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근무 기간이 3년에서 18년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때 전공을 보면 그 탕자시엔, 리자오싱, 양지에츠 왕이 이 4사람의 외교부장 중에서 외교부 장관 중에서 양지에츠 이분은 역사를 전공이고 나머지 3사람은 전부 의학이 전공입니다. 어학이 전공이다. 그리고 이제 탕자시엔하고 왕이는 외교부장은 일본어가 전공입니다. 일본어가 그래서 전공이다. 4명의 장관 중에 3명이 석사 이상이고 2명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일 외교는 어떻게 했냐 보면 예. 최근에 부임했던 이제 주일 대사 5명을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한국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최근에 이제 근무를 했던 중국 외교관 5명은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대사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65세예요. 근데 근무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높네요. 10세나 10살이나. 높은 거죠. 평균 나이가. 예. 그리고 근무 기간을 보면 중국은 2년 4개월에서부터 9년 4개월인데 어휴. 한국은 5명의 대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1개월에서 1년 10개월입니다. 아, 너무 짧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어학연수했다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지금 그 주일 대사였던 청용화 대사는 9년 4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9년 4개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 사람은 대학부터 일본의 와코 대학을 나온 정말로 일본통이고요. 중국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그래서 주일 대사 5명을 보면 전부 학부가 의학 전공이고 5명 장관 중에서 3명이 일본어 전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5분의 그 대사 중에서 1명만 영문학과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법학과하고 외교학과 출신입니다. 일본어 전공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서 2명만 전문 외교관 출신이고 나머지는 정부기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교수 출신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5명의 그 일본 대사 중에서 3명이 예. 중국 외무부 장관 또는 차관으로 승진을 했고요. 우리는 단 1명도 이제 일본통이 승진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아주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을 잘 알아야 장관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일본통을 외교관으로 발탁해서 썼고 또 외교부의 수장으로 썼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떻게 중국이 일본부로부터 324억 달러 되는 이제 그런 ODA 자금을 받았냐 그러면 예. 바로 일본을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을 거기에 포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어학도 아주 출중하고 일본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명분을 다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텔님 그래서 우리도 사과도 배상도 받지 마라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점차 깨닫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그런데 중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중국 전체 인민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예. 이제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다루냐는 것에서 이제 아주 좋은 예가 결국은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 같은 세계 G1, G2, G3는 가서 살아보고 놀아보고 공부해보고 일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을 우리만큼 뭐 미워하고 이러는 중국이 일본에 2004년부터 최근 14년 동안의 유학생을 보면요. 예. 248만 명이 이제 해외 유학생이 왔는데 예. 이 중에서 131만 명. 일본에 유학 온 사람들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53%가 일본 학생들입니다. 중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25만 명에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그래서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5배나 많은 인력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중국인들은 공부를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을 알아야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고 극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일이 안 되는데 극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일본을 배상금 안 받는 대신에 엄청난 돈을 이제 받아갔냐 하면은 바로 이거죠. 예. 상대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어디를 누르면은 이것을 줄 수 있는지를 이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정말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은 게 막상 일본이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는 일본이 여전히 이제 엄청난 나라인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전혀 할 수 없고 그냥 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는 식으로 한국 언론들이 계속 한동안 보도를 했었잖아요. 한 열흘 이상 그렇게 보도를 하다가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여행객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자국 경제에도 피해가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정확히 아는 게 일본을 다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극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친구들이 또
일본의 지도자들의 친구가 중국의 지도자들의 친구인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표의 문자를 쓰는데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 외교 목적으로 온 국가 지도자를 이 인민일보 일면에 항상 보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헤드라인을 뽑을 때 어느 나라 정상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거기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 따라서 그 외국 정상의 급을 결정을 합니다. 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친구를 얘기할 때 이제 펑용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붕우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친구가 좋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지만 중국은 늙은 새로운 것보다는 신보다는 예. 노가 이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라오펑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 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중국 친구가 저보고 라오치엔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늙은 전시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로는 좀 그럴 건데 예. 이게 중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찬사입니다. 아. 그래서 중국의 인민일보예요. 외국 국빈이 왔을 때 그 헤드라인이 예. 중국 인민의 이 오래된 친구다. 이런 이제 기사 헤드라인이 뜨는 것이 이게 최고의 찬사고 아. 이 헤드라인이 붙은 이제 외국 국빈은 반드시 그 주석이 면담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 북한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다 이러는 거를 예. 1949년부터 2010년까지 60년 동안 인민일보에 난 기사를 분석한 게 있는데요. 123개국에서 601명한테 이 호칭을 사용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예. 같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재미난 것은 1등이 누구냐 그러면 정말로 뭐 소닥쳐도부터 우리보다도 더 이제 혐오스럽고 미워하는 일본이 111명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야, 미국이 충격적이네요. 55명이고 영국이 24명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아주 치명적인 상으로 몰았고 일본은 뭐 이 침략뿐만 아니라 난징 대학살을 통해서 30만 명을 이제 참살하는 예. 그런 이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영국 같은 경우는 홍콩 반환 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왜 이러냐 하는 것은 보면 중국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이 일본을 미워하게 하지만 엄청난 실리자라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미워 죽지만 이 중국의 벤치마크해야 될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100년 전에 60년 전에 이미 산업화를 도달한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예. 20년 전 30년 전에 산업화 공업화를 도달한 일본이 바로 벤치마크 대상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해서 들어갔고 정경 분리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이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한반도는 도대체 얼마냐 그러면 예. 참 놀랍게도 예. 한국에도 뭐 지중파 뭐 중국통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 차고 넘쳐야 되는데 예. 이 인민일보에 올라간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은 딱 2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아마 이분들이 있었으면 예. 이 주석을 만날 수가 있었죠. 음.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4명이고요. 한국은 예. 2명인데 예. 한국의 2명은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만석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고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4명인데 김일성, 김정일, 강양욱, 조양록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죽었고 그 다음에 강양욱, 조명록 다 이제 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반도에는 중국의 라오펑이오가 없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 중국하고의 관계가 예. 이것이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고 아.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중국이 일본의 지도자들을 100명이 넘게 가장 오래된 친구로 삼고 있는 이유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상인종
어떤 장사꾼의 기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철저히 정말 이용하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번 뭐 일본하고의 사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고려를 한다 그럴까 벤치마크할 필요는,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제 대학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 역사는 미래의 스승으로 삼는 것이고 복수는 보이지 않는 데서 칼을 가는 것이지 보여주는 데서 칼 가면 복수하기 어렵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데서 칼을 갈아야 된다. 복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난징 대학살을 한 이제 그 기념관을 가보면 예. 그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실제로 그 기념관이 거기서 이 만인갱 10,000명이 죽은 예. 그 무덤에다가 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예. 만든 건데 일본의 그 중국의 모든 이제 관광지를 가보면 안내문이 주로 그 영어하고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는 일본어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도 같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똑똑히 와서 보라는 거죠. 일본도. 일본 사람들 와서 너희들이 한 일을 똑똑히 봐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 난징 대학살 기념관은 그 12초마다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12초마다. 12초마다. 예. 그래서 30만 명을 일본군이 6주 동안 이 참사를 했을 때 12초마다 한 명씩 죽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저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아픈 기억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자. 반드시 기억하고 복수의 칼을 안으로 품고 있는 거래요. 그렇죠. 우리처럼 버럭 화를 내고 나중에 깜빡 까먹어버리고 다시 화를 내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그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곳에도 한글이나 영어로만 돼 있지 일본어로 돼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했던 잔악행위랄지 이런 것들을 똑똑히 봐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은 굉장히 좀 섬뜩하기도 하네요. 저희가 이 한국이 중국이 일본을 다룬 이 사례에서 무엇을 참고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정리하기 전에요.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글로벌 무역 전쟁, 거의 전쟁이라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일본의 경제 공격도 일본의 동북아 패권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일본은 이미 60년대에 경영학에 일본식 병법을 도입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국의 아주 오래된 이 병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출신의 천재 병법가이자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대표적인 병법서, 오늘의 경제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기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스타일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와 있네요. 2015님, 전 소장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만 중국의 국력과 우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다룰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라는 것, 박정희 시절에 그런 식으로 수교하지 않았다면 시작부터 어긋났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3377님, 중국 내에 조중동 같은 언론과 한국 야당 같은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죠. 분열 조장하는 세력이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일본은 꿰뚫어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전병석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예, 그 중국이랑 우리랑 사이즈가 좀 다르고 중국은 그 사이즈 내수 시장을 좀 너희들이 이용을 해라. 대신에 너희들이 가진 거 다 내놔. 뭐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지렛대는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내주고서 기술을 얻어가고 이제 돈을 얻어가는 전략을 이제 쓴 거가 맞고요.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의 국제적인 이전 과정에서 그 기러기가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이전 과정에 우리가 그 정거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를 예를 들면 1970년대 반도체가 미국에서 이제 개발되고 생산되다가 85년에 일본으로 넘어가고 네. 우리가 이제 95년, 2000년에 우리한테 넘어오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은 이것은 산업은 지금 넘겼지만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네. 반도체 소재는 일본이 최강이고 예. 우리는 그 두 개를 사다가 중국에 갖다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 시사점을 주는 것이 우리도 언젠가는 중국한테 반도체나 LCD 기술을 넘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한테 남는 것은 결국은 이게 근육형 산업이 아닌 세포형 산업, 소재하고 장비 산업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뭐 국사나 무슨 예. 뭐 일본을 혼내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베가 우리한테 준 아주 중요한 돈벌이 팁을 이번에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언젠가는 보낼지라도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세포형 산업, 장비와 소재를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미친 듯이 개발해서 국산을 하게 되면 예. 일본의 저런 압력에서도 독립반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중국이 세계 팩토리가 됐을 때 반도체나 LCD 팩토리가 됐을 때 그게 지금 일본처럼 우리가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키를 우리가 쥐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셨던 중국이 일본을 다뤘던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도 꽤 많이 보이던데요. 특히 이제 태도의 문제도 있고 좀 추려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크게 봤을 때 네. 우리는 이제 뭐 화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아래 위 할 것 없이 이제 일본에서 하지만 예. 그 중국을 놓고 보면 이 모욕은요. 이 국가 지도자한테 모욕을 하는 것이지 그 국민을 상대로 모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본 국민을 상대로 모욕할 필요는 그렇습니다. 없다. 그래서 그 주은래 총리가 1972년에 대일 청구권 포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 있고 이는 일반 국민들과는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예.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 지워서는 안 되고 더더욱이 다음 세대의 청구권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폼나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또 생각과 열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아베 총리가 그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자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때 사진을 놓고 보면 이 정상회담을 하는 국제 아펙이라든지 G20이라든지 이런 회담장에서 놓고 보면 시진핑 주석이 아베 총리하고 악수를 하는데 보면 시진핑 주석이 딴 데를 보고서 시선을 아베한테 맞추지 않고 악수를 합니다. 야, 진짜 모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이것이 반작용이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 TV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아베하고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시각으로 악수를 하냐를 보고 이게 중일 관계가 일중 관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 놀러 가도 되는구나. 예.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제 세련되게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심정을 대표해서 이제 주는 모욕을 것이고요. 하더라도 큰 놈 그렇습니다. 지도자 지금 현재는 일본 아베가 일단 도발을 했으니까요. 아베 총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대일 전략은 그 화전양면인 것 같아요. 예. 총에는 총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온정에는 온정으로 가는. 예. 그래서 그 생각고 열도 사태가 터졌을 때 일본산 승용차들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렸는데 그때 이제 차를 부시는 사태들이 막 벌어졌고 예. 그래서 그 차의 뒤에다가 그 결국은 일본 차 타고 다니면 매국노다 이럴 정도로 갔는데 예. 그때 차 뒤편에다 뭐를 했었냐면 차는 일본 차지만 마음은 중국 마음이다 이렇게 붙여서 이제 돌아다니기도 했고 예. 또 그 차 박살 안 나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이제 약탈이 벌어진 거죠. 유니클로 매장을 약탈을 해버렸군요. 네, 그럴 중국인들이. 때
이제 일본계 매장을 그럴 예. 때 유니클로가 매장에다가 이 중국말로 예. 그 생각고 열도는 중국의 영토임을 지지한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이 인터넷 통해서 일본에 가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본 네티즌들이. 야.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예. 유니클로가 일본의 조선일보가 됐네요. 그래서 안에서는 한순간에 배신을 때렸구나. 그래서 이게 민간들은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예. 그해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아세안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우리는 이 국가 주권하고 안보 영토를 굳건히 지켜나가지만 예. 이게 이웃 나라하고의 권익 분쟁은 우호적談판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제 우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에서 협상하는 것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품격을 지켜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은 화전양면으로 총에는 총으로 협상에는 협상으로 칼은 안에 품고 실리는 실리대로 취하고 하지만 모욕은 지도자에게 민초 일본 백성 일본 국민들에게 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철저히 일본을 아는 사람들을 외교관으로 삼고 그 외교관들 중에 상당수가 또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 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를 리드하는 그리고 일본을 굉장히 오랫동안 영우한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일본에 대처하기가 쉬웠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물이 커야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일본하고의 전쟁을 조금 우리가 그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리더들이 보는 관점은 적어도 1000m 이상의 높이에서 30년, 50년, 100년을 놓다보는 전략으로 가야 예. 40년 동안 엄청난 돈을 얻어내는 이제 중국처럼 예. 좀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익들에 대해서 예. 그 광신자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광신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써야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덤벼들었을 때 우리도 같은 이제 페이스로 가게 되면 말린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일본이 저렇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그렇게 이게 불안해하는 이제 근본을 놓고 보면 일본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거 그거를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왜 저것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근본을 보면요. 지금 이 배상 문제, 보상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예.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대일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는 다 해결이 되는데 유일하게 해결이 안 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뭐 이렇게 됐을 때 예. 이 북한이 이것이 북일 수교를 했다고 했을 때 대일 청구권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때 중국에게 320억 불 줬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한 200억 불은 줘야 되지 않냐. 그러네요. 이렇게 나왔을 때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를 다 줬으면서 네. 우리한테는 왜 한 방에 끝내려고 하냐.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이 중국에다 준 그런 큰 거금을 요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한국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더 두려운 것은 북한의 대일 청구권의 규모가 이것이 잘못 건드리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예. 지금 왜 일본이 독도나 생각고 열도 같은 영토 문제에 집착하냐 그러면 결국은 점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리고 헌법 개정에 아베가 그렇게 매달립니다. 예. 핵심은 한국과 중국, 북한은 무장할 수가 있고 국토 방위를 위해서 이 국방력을 높일 수 있지만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 잠재적으로 반대로 자위력이 떨어지는 일본은 침략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진짜 두려워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두 일본은. 가지 포인트가 아마 지금 우리하고 벌이는 그 배후에 예. 있는 것이고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꼭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꼭 해야 된다.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말을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 말을 조심해서 할 두 번째는 예. 일본통을 키우지 않고 일본을 이긴다는 건 넌센스다. 논센스다. 그리고 역사의 고통은 뼈에 새겨서 미래의 자산으로 삼아야지 하풀이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뼈에 새겨라. 예. 마지막으로. 국론 통일을 할 때는 천하무적인데 예. 지금처럼 서로가 우리끼리 편가를 나서 치고받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적전분열에 관한 거고 예. 그래서 이 천하무적이 되려면 우리 국론부터 통일해야 된다. 국론 통일할 때 천하무적이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